오늘은 교합에 대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내용은 정적 교합과 동적 교합입니다. 제 카페에 들어오셔서 여기 보이시는 정적 교합, 동적 교합 둘 중에 하나를 누르시면 됩니다. 음식물을 씹기 위해서 발생되는 교합은 정적 교합과 동적 교합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적 교합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입을 다물었을 때 닿는 위치가 정적 교합이며, 그리고 정적 교합이 갈 때까지 일어나는 움직임, 이동 경로를 동적 교합이라 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조금 더 이해가 빠르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교합을 형성하기 위해, 또는 교합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정적 교합의 문제인지 동적 교합의 문제인지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구분하게 됩니다. 즉, 이해를 빠르게 해서 더 좋은 방법, 아니면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두 개를 구분하고, 그 구분한 다음에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두 교합을 구분하게 됩니다. 정적 교합이라는 것은 이를 꽝 공부했을 때 일어나는 교합으로서 주로 씹는 힘에 의해 발생되는 교합력을 담당하고, 그 교합력을 분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된 이유는, 이 힘이 치아에서 힘이 모두 씹는 힘이 사라져야 되지만, 이 힘이 치아에서 씹는 힘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 그 힘은 턱 관절로 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턱에 통증이 발생되며, 또한 교합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또한 과도하게 치아에 교합이 된다면 그것은 치아의 크랙이나 치아 파절의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정적 교합은 전후 균형과 좌우의 균형을 모두 맞춰야 하는데, 전후 균형이 맞지 않은 경우 좌우 균형에도 영향을 미치며, 또한 좌우 균형이 맞지 않은 경우 전후 균형에도 영향을 주어서 전후 균형도 깨지게 됩니다. 즉, 전후랑 좌우가 모두 맞아 떨어져야만 정적 교합의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전후 균형이란 오른쪽, 왼쪽 분리하여 보았을 때 오른쪽에 있는 치아들이 씹는 힘이 분산되어서 그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하며,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제2대구치가 가장 큰 힘을 받게 되고, 전방으로 소구치, 제1소구치를 앞으로 갈수록 교합력이 약해지며, 앞니 부분에서는 교합력이 상당히 적은 양만 교합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전후 균형입니다. 만약 제2대구치가 교합이 되지 않으면 제1대구치랑 제2소구치, 제1소구치의 힘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제2대구치에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턱관절에 힘이 부하가 가게 됨으로써 턱 통증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것이 전후 균형이며, 만약에 제2대구치가 교합이 되지 않는다면 좌우 균형이 깨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전후 균형이 깨지면 좌우 균형도 깨질 뿐더러, 좌우 균형이 깨진다는 것은 전후 균형도 깨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전후와 좌우가 모두 균형이 맞아 떨어져야 정적 교합의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인비절라인 같은 경우는 이런 정적 교합의 균형을 전혀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인비절라인은 교정 치료가 아닌
하는 장치일 뿐 교합에는 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좌우균형이란 대구치와 대구치, 소구치, 소구치, 전치부, 전치부 교합력이 비슷해야 됩니다. 제2대구치와 좌우측 제2대구치, 대구치의 교합이 좌우가 비슷해야 되고 소구치의 좌우 대구치의 교합력이 비슷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구치 교합이 비슷해야 되고 전치부도 거의 비슷해야 좌우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전후 균형과 좌우 균형은 분리할 수 없으며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둘 다의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인비즐라인은 전후 균형과 좌우 균형은 절대 맞출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급적이면 인비즐라인 하지 마십시오. 이 내용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측에 앞서 설명드렸듯이 우측에 정적 교합이 낮은 경우 좌우 불균형, 오른쪽 교합이 낮고 왼쪽이 높으면 오른쪽에 있는 턱관절의 통증, 편두통, 교합에 문제가 발생되고 오른쪽에서는 치아가 과하게 부딪혀서 교합이 많이 됩니다. 또한 이런 경우 앞니가 많이 닿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주로 말을 하거나 식사할 때 앞니가 부딪히는 게 발생되게 됩니다. 제1소구치나 제2소구치의 정적 교합이 낮다고 가정해 볼게요. 제1소구치와 제2소구치의 교합이 낮으면 오른쪽 교합의 제1대구치와 제2대구치의 교합력이 높아지고 그로 인하여 좌측에 비해서 오른쪽이 교합이 높다고 느끼십니다. 왜냐? 이 두 치아의 교합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른쪽이 더 세게 닿는다고 느끼실 뿐만 아니라 그럼으로써 오른쪽 치아에 크랙과 치아 파절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구치 교합이 안 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소구치도 기능을 해줘야만 전체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니의 정적 교합이 높은 경우 앞니가 부딪히고 그럼으로써 앞니가 많이 닿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어금니에 힘을 주는 게 어려워집니다. 즉 식사할 때 앞니가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어금니로 꽉꽉 무는 게 불가능해지고 주로 이런 경우는 앞니 절단 교합인 경우에 발생되지만 앞니 절단 교합은 평생 동안 앞니가 많이 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환자 본인 스스로가 교합이 많이 닿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주로 전치부 절단 교합인 경우는 구치부의 교합력은 낮은 편으로 보통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앞니들이 계속 망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정적 교합은 좌우 균형과 전후 균형을 이루어야 될 뿐만 되어야 하며 정적 교합의 평가는 교합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심스탁으로 하나하나 치아가 닿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정확한 교합입니다. 제가 이 교합의 분포를 보여드린 것도 심스탁으로 다 확인한 다음에 이 나타나는 분포와 두 개를 비교해서 정적 교합을 평가하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 있는 분포는 심스탁으로 다 교합되는 상태에 있는 환자인 상태입니다. 안정적인 교합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치아 형태와 크기, 적절한 오브젝트 오버바이트,
규칙적 교합평면, 규칙 악국 형태를 가져야 되며 이것은 보철 치료와 임플란트 치료의 필수적인 조건이고 교정 치료와 보철 치료, 임플란트 치료와 다른 점은 보철 치료와 임플란트 치료는 크라운으로서 치아 모양과 크기를 정상적으로 형성할 수 있지만 교정 치료만은 본인 치아로서 치아를 이동하기 때문에 치아 형태와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정상적인 크기를 형성하는 것은 보철 치료와 임플란트 치료에서 가능하지만 교정 치료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대구치 하나와 하계 대구치 하나가 정적 교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상의 치아 형태와 적절한 오버젯이 형성되어야 하며 그 이유는 위아래 대구치가 넓은 면적에서 교합돼서 음식물을 잘 씻게 되고 또한 교합력을 치아 넓은 부위에서 교합력을 분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방교합과 절단교합, 과계교합, 반대교합, 가위교합은 한 점의 경사면에서만 교합되기 때문에 음식물이 잘 씹히지 않을 뿐더러 경사면에 교합된다는 것은 미끄러지는 교합이 형성되기 때문에 교합이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한 점에서만 닿기 때문에 교합력이 분산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한 점에서 집중되는 힘에 의해서 크랙이나 치아 파절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적인 교합에서는 위아래 치아가 적절한 오버바이트 형성되어 있어야만 안정적인 교합이 되지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요 5가지 조합은 한 점에서만 교합이 되기 때문에 교합력 분산이 안 되고 음식물을 씹히지도 않고 크랙이나 치아 파절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정적 교합입니다. 정적 교합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평가는 심스탁으로만 하는 것이 정확한 판단입니다. 정적 교합이라는 것은 심스탁으로 하나하나 치료가 물렸을 때 이 닿는지 이것이 평가를 하는 것이 정적 교합을 평가하는 방법이며 교합지를 사용하는 것은 정적 교합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심스탁의 두께는 8 마이크론이고 교합지의 두께는 40 마이크론이기 때문에 두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교합지로 평가하는 정적 교합은 아무 의미 없는 평가입니다. 이것이 정적 교합입니다. 다음은 동적 교합입니다. 동적 교합은 전치부에서는 교합이 실제로 이루어지지만 구치부에서 그러니까 소구치나 대구치에서는 교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교합이라고 해서 모든 치아가 닿는 것은 아니고 전치부에서는 실제로 치아에 닿는 면이 발생되지만 구치부에서는 닿지 않는 것이 동적 교합입니다. 그 의미가 전치부에서는 전방 유도와 견치 유도가 이루어져서 치아가 교합이 되지만 실제로 닿지만 구치부에서는 구치부 이개가 일어나야만 되며 그 이유는 구치부 이개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뭐냐면 교합 간섭입니다. 즉 교합 간섭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구치부 이개가 일어나야 되고 그럼으로써 구치부는 동적 교합에서는 실질적으로 치아가 닿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룹 펑션이나 군교합, 그룹 펑션인 경우는 소고치까지 교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송곳니와 견치의 치아가 닿는 이 면에 의해서 미끄러짐으로써 어금니가 닿지 않게 되는 것이 구치부 이계이고, 견치에서 닿는 것이 견치 유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견치가 상악 견치와 하악 견치가 만나서 이렇게 미끄러지면, 경사면에 대해서 미끄러지면 구치부의 교합은 닿지 않게 되며 이것이 구치부 이계입니다. 마지막에 포인트에서 돌아왔을 때만 구치부가 닿게 되고, 조금이라도 이동되었을 때는 구치부가 닿지 않는 게 정상적인 교합입니다. 그것이 안정적인 동적 교합입니다. 만약에 절단 교합을 생각해 보시면, 절단 교합은 오버젯 오버바이트가 없기 때문에 견치 유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을 움직여 보면 구치부가 약간만 움직여도 구치부가 부딪히는 게 발생되며 이것이 교합 간섭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견치 유도에서 어금니 구치부가 닿지 않는 것이 구치부 이계인데, 만약에 닿는다는 것은 그것은 교합 간섭 조기 접촉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완전한 동적 교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치부에서의 동적 교합은 견방 유도와 견치 유도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위의 치아와 아래 치아가 닿게 되지만, 구치부의 동적 교합은 위의 치아와 아래 치아가 서로 닿지 않거나 속우치의 일부만 닿게 됩니다. 즉, 닿지 않는다는 것은 견치 유도가 된다는 뜻이고, 견치 유도 교합이라는 것이고, 속우치가까지 일부가 닿는다는 것은 그룹 펑션, 군 교합이 된다는 뜻입니다. 동적 교합에서는 전치부가 전방 유도, 견치 유도에서 구치부 이계가 발생되어야 되고 구치부가 닿지 않게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인 정적 교합에서는 구치부는 닿고 전치부는 거의 닿지 않게 되어야 교합력이 구치부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고 전치부에서는 담당하지 않게 됩니다. 즉, 동쪽 교합에서는 전치부가 일을 하고 정쪽 교합에서는 구치부에서 일을 해야 전체적인 치아의 교합력 분산, 정상적인 교합 형태, 안정적인 교합을 형성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전치부 절단 교합인 경우 동적 교합 동안 전치부가 전방 유도와 견치 유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구치부에서 교합 간섭과 조기 접촉이 발생되게 됩니다. 동적 교합이라는 것은 정적 교합이 모든 것이 확인된 다음 그 다음에 동적 교합을 조절하든 맞추든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정적 교합이 1번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냐? 그것으로 인해서 마지막 안정적인 위치, 지금 이거는 동적 교합이고 마지막에 닿는 위치는 정적 교합입니다. 즉, 정적 교합의 위치가 일정해야만 그 일정한 위치에서 동적 교합이 일어나야 되고, 정적 교합이 일정한 위치에 되지 않는다면 동적 교합도 일정한 위치에서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불안정한 교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정적 교합에서 안정된 위치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턱관절의 문제는 발생됩니다. 저는 안정적인 정적 교합과 동적 교합을 형성하기 위해서 디지털 교합 설계와 교정 치료에서는 교합 안정
간접 접착술을 사용하고 보철 치료와 임플란트 치료에서는 디지털 교합 설계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교합 안정화 치료라는 것은 교정 치료와 보철 치료, 임플란트 치료 모두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디지털 교합 설계라는 것은 크라운의 형태에 정상적인 형태와 크기를 부여하고 또한 교합점의 위치, 교합의 강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오버젯 오버바이트, 규칙적인 악궁 형태, 규칙적인 교합 평면을 크라운에 담아서 크라운을 제작함으로써 안정적인 정적 교합을 만들고 동적 교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만들게 됩니다. 디지털 교합 설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디자인이라는 것은 1차 디자인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에 기공사가 저한테 디자인을 해서 카톡으로 보내주면 그 디자인한 것을 제가 보고 수정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수정한 게 2차 디자인, 그 다음 디자인이 3차 디자인, 그렇게 해서 최종 디자인이 형성한 다음 그 디자인으로 크라운을 최종적으로 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디지털 교합 설계입니다. 어느 치과 의사도 이런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기공사가 만들어주는 대로 만들기 때문에 지루코니아 크라운을 한 다음에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기공사도 교합을 모르고 치과 의사도 교합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 다음은 교정치료를 하기 위해 경우인데 교정치료에서는 브라켓의 위치가 치아 이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브라켓의 위치를 정확한 치아의 위치에 붙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치아가 이동하여 최종점에 도달하면 그것이 교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브라켓의 위치를 잘 붙이느냐가 교정치료 후에 교합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정확하게 붙이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교정 전문의들이 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직접 붙이는 것이 직접 접촉술입니다. 매우 부정확합니다. 그럼으로써 치아 이동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한 정적 교합과 동적 교합 간섭, 조기 접촉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저는 간접 접착술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치아의 정확한 위치에 브라켓을 부착함으로써 안정적인 교합을 형성합니다. 그 방법은 제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합 안정화 치료라는 것은 보철 치료와 임플란트 치료, 교정 치료 세 군데에서 다 적용하는 방법인데 교합의 강도를 제가 조절하거나 근데 강도를 조절하는 것은 미세하게 정확하게 조절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치과 의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또한 어떤 치과에서는 직원들을 시켜서 교합 조절을 시키는 치과도 있습니다. 아주 양심이 없는 치과 의사죠. 그런 치과는 가시면 안 됩니다. 또한 교정 치료에서도 치아가 이동하게 되면 교합이 달라지기 때문에 교합 간섭과 조기 접촉이 발생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을 제거하게 됩니다. 보철 치료와 임플란트 치료에서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교합 설계를 이용하여 크라운을 디자인하고 또한 디자인해온 것을 실제로 부항 내에서 교합의 강도를 맞춰야 되는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제2대구치, 제1대구치의 교합과 서구치의 교합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하게 정확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조절하는 방법이 교합 안정화 치료입니다. 또한 교합 강도를 잘못 조절한 경우 앞서 설명드렸듯이 정적 교합의 불균형이 발생되고 그로 인하여 교합 문제와 통증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두통까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런 크라운을 조절하는 능력에서도 치과 의사들마다 수준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계속 설명드리지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교정 치료에서도 치아가 이동하기 때문에 교합이 달라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정적 교합과 동적 교합의 변화가 생기며 정적 교합과 동적 교합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정과 의사들은 유지장치를 꼈다 뺐다 하는 유지장치를 사용하게 되고 그 유지장치로 인하여 교합이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환자들은 유지장치를 끼는 것을 불편하기 때문에 잘 안 쓰게 되고 또한 잘 생각해 보시면 밤에 끼고 아침에 빼는데 밤에 낄 때 뻑뻑하게 들어가고 아침에 빼고 식사를 해보면 교합이 안 맞다는 게 느껴질 겁니다. 왜냐? 교합을 안 맞췄기 때문입니다. 교합 유지 장치로 껴서 밤에 이동한 위치랑 식사할 때 위치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즉 유지 장치로 치아를 잡아 놓으면 그 위치에서 교합이 결정되고 그 교합이 아침에 식사할 때 잘 안 씹힌다는 것은 씹는 위치와 유지장치가 유지하고 있는 치아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교합의 변화가 발생되게 됩니다. 즉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그러면 유지장치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즉 유지장치라는 것은 교합의 치아의 위치를 유지하여 교합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데 지금 이런 유지장치를 쓴다는 것은 유지장치를 쓸 이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즉 교합 안정화 치료라는 것을 교정 전문의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지장치를 껴서 그걸 유지를 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교합이 달라지면 교정과 의사들은 환자한테 유지장치를 잘 꼈어요부터 물어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본인들이 교합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교정 환자에서 교합 안정화 치료를 시행하여서 교합을 정확한 위치에 맞추고 교정을 마치게 됩니다. 고철가 전문이기 때문에 교합을 잘 알기 때문에 교합 안정화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리뷰해 보겠습니다.